경기 시작 22분만 헤드트릭했습니다. 이 저메인 리오 선수가. 그리고 26분에 한 골을 더 넣으면서 26분 만에, 전반 26분 만에 포트트릭 했고요. 이 친구가 이제 왼발잡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머리로 한 골, 오른발로 한 골, 왼발로 두 골, 이렇게 하면서, 모든 신체 부위로 골을 넣었다는 의미에서 활용하는 표현이죠. 퍼펙트 헤트트릭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리티비 성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아시안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회가 A매치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피파 인정 A매치 맞습니다. 비록 유로파 선수들이 다 빠져있고 좀 일반 팬들이 보시기에는 낯선 선수들 위주로 우리뿐만 아니라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이거 A매치 아니라 B매치 아니야? 뭐 이럴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A매치 기록에 들어가는 그런 대회고요. 피파 랭킹 15위 일본, 그리고 23위 한국, 94위 중국, 153위 홍콩, 이렇게 4개 나라가 모여서 이제 풀리그로 진행이 됩니다. EAFF E1 챔피언십이죠. 공식 명칭이. EAFF가 그 이스트 에이시안 풋볼 페더레이션, 그 동아시아 축구 연맹이 따로 이제 AFC하고 이제 별도로 동아시아 쪽 축구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주로 이제 요 대회를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첫 경기 상당히 몰아붙였지만, 네, 생각처럼 골을 많이 넣지는 좀 못했습니다. 어쨌든 더운 날씨 속에서 좀 호쾌하게 출발을 잘 했고요. 어제 일본이 경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이제 홍콩을 상대로 무려 6대1의 대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피파 랭킹이 고스란히 반영이 된 그런 1라운드 결과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23위 한국이 94위 중국을 상대로 이제 완승을 했고, 15위 일본이 153위 홍콩 상대로 무려 6대1. 어떻게 보면 1실점을 한 게 상당히 좀 일본한테는 좀 안타까운 그런 좀 결과가 아닐까. 홍콩은 정말 오랜만에, 한 22년 만인가? 정말 오랜만에 이 대회에서 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매번 참가를 해도, 북한이랑 홍콩이 번갈아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매번 참가를 해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홍콩인데, 그래서인지 스코어 차가 많이 벌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골 들어가고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피파 랭킹이 일본이 15위고 우리가 지금 23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일본이 이제 다음 발표될 피파 랭킹에서는 순위가 좀 떨어질 겁니다. 17위로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 6월 달에 호주한테 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미국하고 멕시코가 북중미 골드컵이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결승에 올라가면서 피파 랭킹 포인트를 많이 따가지고 일본을 역전하게 되기 때문에 순위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23위에 머물 것으로 보이고요. 자, 뭐 2차전 이제 일본은 중국전이 남아있고 우리는 홍콩과의 경기가 11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가 만나게 될 최종전은 15일. 사실상 이제 결승전이 될 텐데, 이 경기를 앞두고 일본 대표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좀 알아보는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일본은 명확합니다. 유럽파 선수들 다 뺐고요. 오로지 J리그 선수들로만 구성을 했고, 정말 경험이 없는 선수들 위주로 팀을 꾸렸습니다. 몇 명의 예외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 세 경기를 통해서, 뭐 이 대회 우승도 물론 뭐 노리고 싶겠지만, 새로운 선수들의 발굴, 또 그동안 유럽파들이 소집이 됐을 때 기회를 못 얻는 선수들이 좀 더 출전 시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 의도가 좀 명확한데요. 일단 뭐 홍콩과의 경기 때 상당히 그 경험 부족 선수들 위주로 팀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압도적인 출발을 했습니다. 6대1 승리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전반 26분 만에 벌써 5대0이 됐어요. 네. 이렇게 보면 6대1이라는 스코어가 좀 아쉬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후반전 경기 운영이라는 게 전반에만 5대0이 됐고요. 26분 만에. 그리고 59분에 후반 14분에 실점을 하면서 따라잡혔고, 하지만 거기서 이제 추가 시간에 한 골을 더 넣으면서 6대1로 달아나는 이런 결과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좀 가장 돋보였던 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만, 미국계 혼혈 공격수인 저메인 리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A매치 데뷔전이었어요. 나이가 상당히 좀 많은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좀 두드러지는 커리를 갖고 있는 선수가 아닌데 작년에 터졌고 올 시즌에는 약간 좀 공격 포인트 떨어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감독이 이번에 소집을 해서 데뷔를 시켰는데 199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4월생이니까 요즘 기준으로 이제 만 30살이죠. 예. 30살 30대 데뷔전을 했는데 이날 혼자서 4골을 넣었습니다. 포트트릭을 했어요.
A매치 데뷔전 4골이 일본 축구 역사상 95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엄청나죠. 뭐 아무리 홍콩전이라고 해도 A매치 데뷔전에서 4골을 넣는다는 게, 그리고 심지어 이 선수가 이날 그 라이트 윙으로 나왔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정말 인상적인 데뷔전이었고요. 그리고 미드필더인 이나가키 쇼가 중거리 슈팅으로 1골, 그리고 나카무라 쇼타가 이제 추가 시간 1골 추가해서 6골 넣습니다. 이나가키 쇼의 이 강력한 중거리 슈팅도 굉장히 인상적인 득점이었죠. 이 선수가 수비적인 미드필더인데 골을 좀 많이 넣습니다. 리그에서도 지금 7골 넣고 있는데, 물론 그 중에 3골은 페널티킥 득점이긴 합니다만. 자, 일본 어떻게 나왔는지, 이 중에 한국전 나올 선수들이 분명히 꽤 있거든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지금 성인 대표팀도 그렇고 3백 기반의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3-4-3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정확히는 3-4-2-1 포메이션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피사노 골키퍼, 그리고 3백의 안도, 아라키, 코가,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4명, 오른쪽 윙백부터 쿠보, 어나더 쿠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쿠보 다큐사가 아니고, 그리고 이나가키, 가와베, 소마 이런 선수들, 그리고 3톱에 저메인과 미야시로가 양쪽 그 윙어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최전방에 19번에 가시와라에서 뛰고 있는 이제 가키타 선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3-4-2-1 해당하는 그런 포메이션이고, 좀 변화가 상당히 많은 그런 구성인 거죠. 선발 11명 중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른 선수가 무려 6명이었습니다. 나머지 5명, 선발 선수 나머지 5명 중에서도 3명이 이번이 A매치 두 번째 경기였고요. 예. 그 미드필더 가와베 선수가 7번째 A매치 출전, 그리고 소마 유키 선수가 15번째 A매치 출전이니까 요 선수들 빼고는 뭐 거의 뭐 초짜들. 예. 그러니까 이 시합 전까지, 홍콩전 전까지 이런 선발 멤버들의 A매치 출전 경기 수를 다 합치면 11명 합쳐가지고 23경기밖에 안 됩니다. 교체로 투입된 5명도 모두 이날이 A매치 데뷔전이었어요. 오제키, 뭐 헨리, 사토, 야마다, 나카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날 뛴 선발 11명, 교체 5명, 16명 A매치를 다 합쳐도 이 경기 전까지 23경기밖에 뛰지 않았던. 그러니까 뭐 4군 드립은 조금 오버할 수 있지만 정말 A매치와는 거리가 멀었던 선수들로 이번 대표팀을 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축구. 상당히 뭐 상대가 약체이긴 했지만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골들을 또 많이 팀골도 보여줬기 때문에 일본 축구의 저력을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날 뛰진 않았던, 이번 때 주장으로 참가를 했습니다만 뛰지 않았던 1986년생 나가토모, 다들 아시죠? 이 선수가 A매치가 142경기니까 이 선수 빼면은 사실 경력이 일천한 선수들로만 꾸려서 지금 대회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초 발탁된 선수만 따져도 12명이니까 아무튼 상당히 좀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그런 라인업을 가지고 대회에 나왔고, 홍콩전에 그 중에 다수가 선발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경기 진행을 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전하고 비교를 해도요, 상당히 변화가 많이 느껴지고 완전 다른 팀입니다. 그러니까 사군이라는 표현 자체는 좀 극단적일 수 있지만 저는 완전히 그게 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워낙 유럽에 진출해 있는 선수들 숫자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 다 감안하면은 뭐 정말 3군 정도, 4군 정도 된다고 해도 뭐 그렇게 과장은 아닌 그런 라인업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선수들의 어떤 경험치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런 선수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축구를 했다는 게 상당히 좀 무서운 면이라는 거죠, 일본 축구. 게다가 지금 무리야스 하지메 감독의 일본 대표팀은 상당히 공격적인 색채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안컵 본선 이후에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월드컵 이미 본선 확정을 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아무튼 호주 원정 때 한 골차로 패배했던 경기를 제외하면은 아시안컵 이후로 패배가 없고요. 그리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이후로 카타르 월드컵 본선까지 따집시다.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스페인, 뭐 독일, 그리고 뭐 터키, 캐나다, 뭐 튀니지 이런 만만치 않은 팀들 상대로 계속 이렇게 연속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피파 랭킹이 결코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성과들을 내고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유럽에 나가 있는 선수들도 젊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고, 정말 아시아권에서 일본이 갖고 있는 어떤 위상이 이번 동아시안컵에서 그런 선수를 다 빼고 이렇게 경력이 일천한 선수로 팀을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적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한일전 때 망신 안 당하려면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본 대표팀은 이번 대표팀 소집에
클럽 월드컵 참가했던 우라와레즈 선수들은 다 그 제외를 시켰습니다. 뭐 근데 사실 뭐 우라와레즈 소속 선수들 중에서 대표팀에 이렇게 좀 부를 만한 선수가 이게 많지 않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전력적으로 큰 차질이 있는 그런 조치는 아닙니다. 올 시즌 J리그가 23라운드까지 진행이 됐는데 일본은 그 J리그는 7월 5일까지 경기를 했습니다. 가시와 레이솔이 승점 44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빗셀 고베가 43점으로 2위고 교토퍼플산가하고 가시마 안틀러스가 지금 41점으로 3, 4위고 우라와 레즈는 지금 리그 8위권에 지금 올라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근데 지금 요런 그 J리그에서 한창 잘하고 있는 지난 시즌부터 올해까지 그 성과를 좀 냈던 선수들 위주로 꾸려서 지금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표팀에 소집이 되던 J리거 선수는 또 안 불렀어요. 뭐 스즈키 주노스케, 뭐 다카이 코타, 다니 코세이, 나카야마 유타, 니시무라 다쿠마, 뭐 이런 부상으로 빠진 선수도 좀 있고, 그리고 다카이 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트넘에 이번에 입단을 했죠. 토트넘에 가 있습니다. 공식 그 입단 발표도 나왔고 이번 시즌 얼마나 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일본 대표팀에서 3백의 오른쪽 센터백 자리 좀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좀 올라오는 굉장히 어린 선수인데요. 아무튼 이런 어떤 구성으로 좀 나왔고 이날 그 상대팀 홍콩 3-4-3 포맷으로 나왔는데 거의 뭐 경기 시작부터 완전히 폭격했습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이 이 조합으로는 경기를 처음 치르는 대표팀이었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발을 처음 맞추는 선수들도 많이 있는 그런 조합이었는데 전반 3분 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 혼혈인 저메인 류 선수가 첫 골을 만들어낸 것이 굉장히 좀 그 포문을 빨리 연 게 도움 많이 된 게 아닌가. 경기 시작 22분 만에 헤드트릭했습니다. 이 저메인 류 선수가. 그리고 26분에 한 골을 더 넣으면서 26분 만에 전반 26분 만에 포트트릭 했고요. 이 친구가 이제 왼발잡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머리로 한 골, 오른발로 한 골, 왼발로 두 골 이렇게 하면서 모든 신체 부위로 골을 넣었다는 의미에서 활용하는 표현이죠. 퍼펙트 헤트트릭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선수가 득점력이 그렇게 돋보이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속팀이 지금 이제 히로시마 산프레츠인데 지난 시즌의 주빌로 이와타에서는 상당히 성과가 좋았던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에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그 리그에서 19골을 넣었어요. J리그 득점 순위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좀 본인의 커리어 하이 시즌을 기록을 하고 팀은 이제 강등이 됐기 때문에 히로시마 산프렌체로 이적을 했는데 올해는 지난 시즌 그 커리어 하이의 기량을 이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 히로시마 주전으로 뛰고는 있는데 4골밖에 못 넣고 있어요. 그 중에 3골이 페널티킥인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득점력이 그 한 시즌 빵 터졌다가 그 전 시즌에 9골 넣었는데 그때 J리그 2에 있었고 빵 터졌다가 지금 약간 잦아든 상황. 히로시마가 워낙 좀 수비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기도 하고 그런 선수인데도 홍콩전에서 선발로 나와서 이번에는 소속팀과 달리 톱이 아니라 오른쪽 윙어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왼발잡이 반대발 윙어 역할을 맡아가지고 상당히 좀 본인 입장에서도 좀 얼떨떨한 활약이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었고요. 아무튼 나이가 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선수가 월드컵 대표팀까지 갈지는 솔직히 이제 의문이기는 한데 워낙 뭐 그 신체적으로도 좀 탄탄하고 이런 결정력을 좀 대표팀에 와서 보여준다는 것은 상당히 이 선수에게는 의미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닌가. 지금 말 나온 김에 찾아보니까 J리그 1, J리그 1부 리그 득점 랭킹 1위부터 3위까지는 이제 다 브라질 선수들이고요. 토종 1위는 이제 4위에 올라 있는 8골 넣고 있는 미야시로 타이세이 선수입니다. 빗살구배 소속인데 이날 홍콩전 선발로 나왔죠. 근데 별 돋보이진 않았었고 오히려 좀 가장 그 돋보였던 선수는 이날 윙백으로 나왔던 유키 소마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유키 소마가 이날 그 팀의 첫 3골을 모두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오른발잡이 왼쪽 이제 윙백 역할을 맡아가지고 뛰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실만한 선수죠.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도 출전을 했었고 166에 굉장히 단신인데 굉장히 생산성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올 시즌에 리그에서도 20경기에 나와서 7골 넣고 있는 선수고요. 올 시즌 J리그 1에서 득점 6위에 지금 올라 있는 선수고 나상호 오세훈 선수하고 이제 팀 동료입니다. 나상호 오세훈 선수가 이제 마치다르비아에서 지금 선발에서 좀 밀린 상태인데, 이 유키소마가 이 팀에서 지금 이제 그 이성 공격수로 상당히 좋은 활약을 좀 하고 있는 선수고요. A매치 이제 이번 홍콩전까지 15경기 5골 6동. 예.
상당히 좀 공격 포인트가 좀 좋은 편이죠. 예, 리그에서도 7골 5도움 기록하고 있고 A매치에서 넣고 있는 5골 가운데 3골이 지난 2022년 동아시안컵에서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동아시안컵이 아닐 때는 대표팀에 소집이 돼도 주로 이제 백업으로 많이 기회를 넣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아무튼 2022년 동아시안컵 당시 우리가 이제 그때 벤투가 0대 3으로 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선발로 나와서 우리 상대로 1골 1도움 넣었던 선수인데 이번 경기에 상당히 인상적인 활약을 했습니다. 포르투갈 리그도 좀 짧게나마 갔다 온 선수고 J리그에서도 최근 3경기 연속골 넣고 있습니다. 3경기 4골 넣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애초에 발탁이 됐다가 부상으로 빠진 니시무라 타쿠마라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랑 같이 이제 마치다에서 2선 공격수로 뛰면서 이제 나상호 선수하고 다시 경쟁해야 되는 위치에서 뛰는 그런 선수인데 상당히 인상적인 활약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날은 조금 내려가서 움직임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중국전 때는 아마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관심은 나가토모가 나오느냐. 나가토모가 지금 A매치 142경기 아닙니까? 일본 역대 최다 A매치 출전기로 2위인데 1위인 엔도 야스히로가 152경기거든요. 10경기 차예요. 그래서 이번 대회 앞두고 인터뷰에서도 월드컵 본선 가고 싶다는 의사를 좀 밝혔던 것도 어떻게 보면 5회 연속 본선 진출이라는 마일스톤도 있지만 역대 A매치 최다 기록도 한번 경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이 친구가 2010, 2014, 2018, 2022 4개 대회 나갔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5개 대회 만약에 나가게 되면 역대 월드컵을 통틀어서도 5개 대회 참가자는 8명밖에 안 되거든요. 뛴 선수는, 그러니까 5개 대회에 나간 선수, 그러니까 등록이 된 선수는 8명이지만 실제로 출전까지 한 선수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정말 역사적인 반열에 올라가는 기록이기 때문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아시아에서는 지금까지 4개 대회 참가가 최다고요. 사우디에서 2명, 대한민국에서 3명, 홍명보, 황선홍, 이훈재,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 4명. 그 9명 중에서 4개 대회 모두 출전한 경험을 가진 아시아 선수는 홍명보, 알자베르, 나가토모 요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가토모가 이번 월드컵 본선에 나가서 실제 경기에 나가게 되면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그런 또 대위협을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갖고 본인이 지금 이번 대회도 온 것 같아요. 사실 그 옛날 우리 한국 나이로 지금 40살이잖아요. 지금 참 엄청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전에 나올지 뭐 중국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게 좀 관심사고 아무튼 일본이 이렇게 경험치가 높지 않은 선수들로 구성이 됐지만 다들 이게 어린 선수들만 데리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선수라기보다는 다음 월드컵에 실제로 뽑을 수 있을 만한 선수들 위주로 최근에 활약상이 좋은 선수들 위주로 뽑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동아시안컵에서 생각보다 상당히 경기력이 좋은 팀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한일전 만날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이제 좀 뭐 많은 분들의 관심 밖에서 열리는 경기지만 네, 좀 이렇게 또 일본과 한국의 어떤 관계 그리고 이제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반면에 일본 선수들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뭐 우리가 사군이다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 홍콩전을 통해서 조금 드러난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